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라우스입니다. 사실 근데 아직 시차 적응은 되지 않았어요. 어제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계속 뒤척이고 자봤자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6시 10분 정도를 넘었는데 저는 이제 어디를 가고 있냐, 오늘 캐나다 서비스 센터를 가서 C넘버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계좌를 발급하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인쇄까지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하면 다 보낼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원래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걸어가려고요. 5km 정도 되는데 처음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방출하는 컨텐츠를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뉴비들을 위해 초보자 스타터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바람의 나라 초보자 갑주, 카트라이더 연습 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밴쿠버에는 이제 컴패스 카드라고 교통카드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어로 치면 티머니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역에서 살 수 있거나 이제 마트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큰 마트에 가면 살 수 있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어디서 팔고 있는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생돈을 나가는 경우에는 한 번 탈 때 한 3,000원 정도가 되는데 가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거 아니면 생돈을 쓰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1일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 온 사람들을 위한 거라서 이제 원주민 같은 저 같은 이제 원주민들은 이거는 잘 쓸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월 사용권을 씁니다. 근데 월 사용권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원존, 투존, 쓰리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투존에 살고 있는데 투존에서만 이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원존, 원쓰리를 사용하면 되고요. 쓰리존으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투존이 필요한 거죠. 한 번 넘어갈 때 투존이 필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2번 넘어간다. 그러면 쓰리존, 원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 적절한 거 하나 선택한 다음에 뭐 예비 탄창으로 한 $20, $10 정도 충전해 놓으면 뭐 괜찮습니다. 주민번호를 만드는 방법은 캐나다 서비스 센터라고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 주민센터 같은 곳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만드는 법과 오프라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 방법이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방구석에서 만들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우편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리뷰 같은 거를 보면 뭐 오픈런 30분 전에 갔는데도 사람이 많아서 오래 기다렸다 라는 리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정시에 갔는데 제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다 만들고 이제 나왔을 때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넘버 발급이 끝났어요. 초반에 나왔고 이제 생각보다 영어 듣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프런트에서 이제 인도분이 질문을 했을 때 좀 듣기가 힘들었고 그 뒤에는 접수했을 때 나긋나긋 하셔가지고 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TD뱅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1시 반이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주변을 구경해보고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1시 반 정도 되면 TD뱅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은행은 이제 도시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에서도 이제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를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계좌를 만들 때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직원이 몇 군데 있어서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거니까 한국인 직원분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원하는 일정에 예약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은행에 예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카드 만들고 프린트 카드까지 만들어서 성공을 했는데 프린트 카드 만들려고 $5가 필요해서 편의점에서 잔돈 만든 다음에 도서관에 다시 와서 제 C넘버 그거 카피 뜨고 제 이력서 한 10장 정도 만들었어. 한 2시간 정도 다 남았어요. 할 게 없는데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겠습니다. 캐나다 월세 계약은 매월 1일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임시 숙소에 머물면서 다음 달 1일 전까지 정착지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못하면
뭐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나 호텔에서 비싼 돈을 주고 지내야 됩니다. 뭐 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원하고 부모의 돈이 많은 학생들을 원하지 뭐 갑자기 외국에서 들어오는 매너자를 선호하지 않아요. 또 캐나다는 또 반계약이 기본으로 1년부터 시작해요. 원래는 1년부터 시작해요. 근데 1년 계약했는데 매너자가 돈이 없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따라서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너자는 큰 리스크다. 따라서 매너자들이 이제 집을 쉽게 구하려면 방세를 6개월치 보증금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월세를 비싼 곳으로 들어가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싸고 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집을 봐야 되고 더 많은 집주인과 교신을 시도해야 됩니다. 자외선 세니까 모자하고 선글라스 꼭 껴야 됩니다. 관리하셔야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한 일주일은 너무 빡세고 2주일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한 3주는 여유가 있긴 한데 그 기간 동안 임시숙소 있기에는 좀 낭비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임시숙소를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두 군데로 나누어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제 첫 임시숙소는 1박에 한 70달러 정도 되고 두 번째 임시숙소는 45달러 정도 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9만원이 진짜 마지노선이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약간 불편합니다. 제가 임시숙소를 한 군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쪼갠 이유는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만약 제가 1박에 9만원 하는 곳을 이제 14일을 머무게 되면 총 한 120만원 정도 드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는 이제 일주일만 지내고 나머지는 좀 안 좋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조금 불편하긴 했어도 그래도 살만은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일주일만 살아도 되니까 살 수 있었던 거지 거기서 계속 살라고 하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 돼요. 집 가서 쇼핑하고 밥 먹고 또 잠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쇼핑몰에 왔는데 집에 가기 전에 먹을 것 좀 사려고 체력이 거의 다 빠져서 제가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은행에 갔다 온 이후로 굉장히 체력이 빠졌습니다. 지금 날도 굉장히 덥고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나간 이후로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는데 이때 먹은 우유의 한 잔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때 컵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셨어요. 근데 물론 입 대고 마시진 않았고 그냥 블루투스 방식으로 먹었습니다. 물론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먹은 밥이 첫 끼였죠. 메뉴는 스파게티와 소시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소시지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이제 익숙하지 않네요. 스파게티 맛을 평가하자면 급식에서 먹은 스파게티 맛이고 근데 이날은 너무 배고파서 모든 게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신 들린 듯이 먹고 그리고 잠자면서 이날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Quiet here at night, so you only have to worry about raccoons and it's totally up to you. Okay.